네, 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마이크, 핀 마이크를 차고 사용을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몇몇 분들이 이 전달이 목소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이 참 샀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달이 잘 돼서 녹음이 또 영상 녹화가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영상 전달,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달이 예전보다는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주제는요, 30대의 건물주 또는 꼬마 빌딩 또는 상가주택 또 원룸 등등 해서 건물주가 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혹시 영상 궁금하신 분들, 30대에 왜 내가 건물주가 되어야 하는지, 다커스코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전에 지금 큰 주제로 오늘 건물주가 왜 30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하나, 제가 현실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한다고 했을 때 건물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거창하게 엄청나게 우리 그 어떤 시내라든지 뭐 우리가 복잡한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라든지 뭐 큰 건물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뭐 또는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죠. 건물주? 나와는 상관 있겠어. 내가 무슨 건물주야. 저런 거야.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또는 부모 잘 만나서 저런 거를 구매해서 뭐 이렇게 매수해서 또 투자하고 또 월세 받아 먹겠지.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건물주겠어. 부동산, 뭐 나 지금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바쁜 직장인이 무슨 뭐 건물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었고요. 그런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큰 건물, 엄청나게 뭐 몇십 층 되는 그런 건물이 아닌, 요즘에 뭐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꼬마 빌딩, 뭐 상가주택 또는 원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원룸이라든지 상가주택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관련해서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은 제가 사실 잘 모르지만 이런 대구,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대구는 기존에 지금 예전에 있던 주택단지를 허물고 거기에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또는 상가 건물 또는 꼬마 빌딩을 짓는 이런 붐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주변에도, 지금 제가 있는 이 건물 주변에도 공사가 곳곳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자꾸 계속 벌어지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해봤고, 저게 지금 대세구나. 지금 기존 주택 단지를 허물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대지 면적에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높은 또 최신식의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조금 더 나에게 좀 더 수익률 된 측면에서 저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 이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기존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뭐 물론 낡았겠지만 뭐 2층 양육 또는 1층 그 주택, 좀 오래된 주택 단지를 허물고 왜 거기다가 3층 4층의 건물을 지어서 뭐 건축비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그런 뭐 수개월간에 걸쳐가지고 그걸 지어서 왜 그것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주변에 곳곳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가지는 태도 또는 마음 자세가 또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 건물 가치 상승도 있겠지만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 기존에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나 또는 나와 가족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세를 준다고 했을 때 기존에 아무리 2층 주택이라 해도 2가구, 3가구 이상으로 세를 주긴 힘들었단 말이죠. 대신에 이 꼬마 빌딩 또는 다가구, 다세대 또는 이 상가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주인 세대로 살면서도 최대 뭐 1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통해서 내가 월세를,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꾸준한 월세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던 그런 충분한 현실적인 조건이 된단 말이죠. 내가 기존 주택을 허물고 기존에 이런 최신식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또는 원룸, 뭐 같은 얘기겠지만 꼬마 빌딩 또 상가주택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수익률이란, 또 현금 흐름, 고정적인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을 그런 현실적인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그것이 아닐까.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대에 왜 그것을 이루어야 되나? 왜 건물주가 되어야 되는 이유? 40대 이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40대의 평범한 직장인들, 저도 이제 곧 이제 40대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30대 분도 있을 거고 또는 20대 분도 있을 거지만 40대 이상 분들도 제 구독자 또 시청자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40대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한 사람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시기가 아마 40대일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있을 때부터 어린이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기존에 학교에 들어가는 돈도 있겠지만 또 학원, 또 여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요즘에. 거기에다가 내가 40대가 되면 예전에 내가 20대, 30대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조직에 있거나 어떤 뭐 기업에 내가 소속돼 있다면 40대 회사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과연 내가 안정적인 위치일 것인가 또는 그것이 아니면 점점점 내 스스로 위태로운 회사 내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드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회사에서 물론 고정 월급을 주고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40대가 지나면서 40대 초반, 중반, 후반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혹시나 회사에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겠지만 이렇게 내쫓는 타에 의해서 내가 그 조직에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거를 잘 형성해 갔었는데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나가. 너를 대체할 만한 아주 유능하고 머리 좋고 너보다 돈을 더 안 줘도 되는 수많은 인재들을 뽑아서 너를 대체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과연 거기 버틸 수 있냐 이거죠. 그게 힘들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겠지만 어느 세대가 힘들지 않은 세대가 없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30대에 내가 정말 노력하고 투자 공부를 해서 물론 종잣돈도 많이 모아야 되는 시기겠지만 그때 현금흐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꼬마 빌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런 건물, 또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등등 해서 물론 또 다른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통해서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겠지만 건물주가 되면 내가 나중에 정말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죠. 내가 40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내에서도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고 또 회사 내에서도 내가 정말 위태로운 시기 40대 뭐 조기 퇴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퇴직 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40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데 정말 그때 위기의 시기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방어해줄 수 있는 무언가 그 장치를 30대에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30대에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방식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겠지만 각각의 장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다가구 원룸 또는 꼬마 빌딩, 상가주택의 건물 하나가 통째로 이제 다세대는 제외입니다. 빌라 제외고 나머지 다가구 원룸이죠. 또 상가주택, 또 꼬마 빌딩 관련해서 하나의 건물 전체 큰 덩어리가 나의 명의고 이 건물을 통해서 각 여러 일대 다수죠. 나는 한 명인데 세입자분들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일대 다수의 이 세입자를 관리도 해보고 또 건물 운영도 해보고 엄청나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그것도 되겠죠. 내가 또 세입자 관리,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회사 내에서만 있는 나의 지금까지의 이 능력만 있었다면 또 다른 눈을 좀 더 밖으로 돌려서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회사에서 조직 내에서 있던 나를 밖으로 세상 밖으로 이제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또 좀 더 또 다른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또 다른 또 인간관계 측면에서 또 다른 세입자 관리 측면 또 다른 공실적인 관리 측면에서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좀 더 능력을 회사에 있는 능력보다는 조금 더 내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정말 현실적인 그런 나를 성장할 수 있다. 또 보는 눈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 내가 정말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자영업, 저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사를 나오셔가지고 자영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처럼 상가주택을 매입하셔서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건물에 가셔가지고 임대료도 주면서 뭐 이렇게 거기도 다 꿈이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남의 건물 가서 이렇게 장사하게 되면 또
언젠간 또 나와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수많은 몇천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다 꾸며놨는데 또 나오게 됐을 때는 다 그게 없어진 돈이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내 건물에 장사를 했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했을 때 나가지 않고, 물론 꾸준히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언제까지 5년, 10년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긴, 이런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정말 은퇴 후에 어떠한 작은 사업, 어떤 작은 장사를 하기를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대출 이자를, 이 건물을 하나 샀을 때 대출을 이제 안고 사게 되는 경우에 대출 이자를 은행에 내서 내가 장사를 할 것이냐, 또는 남의 그 건물에 했을 때는 남에게 월세를 주고 장사를 할 것이냐의 두 가지 구도겠지만, 여기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감하게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서 이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하면서 대출 이자를 이제 남에게 월세를 주지 않고 은행에다가 월세를 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장사를 기한 상관없이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정말 장밋빛 미래겠지만 20대 요즘에 뭐 중반 후반에 이렇게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30대까지 어떻게 생활을 뭐 해야 되겠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내용 제가 말씀드릴지 아실 겁니다. 아마 정말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종잣돈 모으기 습관은 아마 평생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이제 내 자산의 규모가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남들이 쉬고 놀 때, 남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내가 엄청난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내가 안정적일 때 20대, 30대겠죠. 내가 정말 몸값이 높고 회사에서 위치도 좋고 연봉도 많이 받고 정말 잘 나갈 때일수록 현직에 있을 때겠죠. 그때 위기의 순간, 내가 40대에 닥쳐올 위기의 그 순간을 지금 준비해서 내가 나중에 정말 위기에 모면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위기를 좀 방어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나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 그것을 통해서 위기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하려면 20대, 30대부터 열심히 노력하셔서 30대, 40대 넘어가기 전에 30대에 반드시 내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취업을 해서 그때부터 결혼을 해서 초반에 이제 아이가 없겠죠. 신혼부부 또 지나가서 아이가 1살, 2살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까지 또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길어봤자 15년, 20년, 그때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종잣돈을 모으고 내 자산 규모를 키워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의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액션 플랜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댓글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또는 나만의 블로그, 또는 나만의 SNS 공간에 따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또는 알아서 노트, 내가 손으로 적으셔도 되죠. 현재 내 나이 또는 내가 사회적으로 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과연 하면 될지,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한번 이렇게 현실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는 게 어떨까. 내 계획과 목표를 세우자는 거죠. 그리고 30대 끝자락에 저처럼 지금 이 나이 때 다다르기 전에 반드시 나는 건물주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와 계획, 야망, 그리고 나만의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한번 적어보시고 거기에 따른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실행에 가심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액션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시는 것, 또 이렇게 댓글에 남겨보시는 것과 그냥 생각하시는 것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적으셔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다, 이것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목표하고 다짐하시는 분들과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과의 나중에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의 제가 액션 플랜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제가 오늘 30대에 반드시 내가 건물주가 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혹시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